저희가 이런 JSP를 인클루드 하다 보면은 이제 소스가 완벽한 JSP를 쓰다 보면 소스가 이렇게 HTML 부분이 두 개, 세 개 생깁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HTML 한 개, HTML 두 개, 이러면서 두 개의 독타입에 해당되는 게 이제 따로따로 생기게 되는 거죠. 따로따로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다가는 이제 뭔가 인클루드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쪽 소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걸 이제 쓰시게 돼요. 그래서 그 전체 레이아웃을 잡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HTML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 개, HTML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중간에 div 중간에 HTML이 또 들어가죠. HTML 두 개, 이런 식으로 포함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제 그 HTML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해보자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HTML을 한 개만 쓸 수 있는 그 JSPF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 플러그 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피니시 눌러서 이제 거기다 쪽 소스를 만들어서 끼워 넣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레이아웃 JSP를 여기 똑같은데 레이아웃 JSP 만드는 거랑 동일하세요. 디렉티브 태그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뉴 하신 다음에 저희가 플러그니까 그냥 JSP보다는 어쨌든 먼저 해볼게요. JSP 파일을 전체 만들고요. 여기다가 레이아웃 엔터.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가 끼워 넣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H1 태그를 넣어주시고 웹장 사이트 똑같이 쓰던 거죠. 웹장 사이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v 한 개만 들고 여기 메뉴라고만 써놓을게요. 여기가 이제 메뉴를 쓰세요. 여기다가 메뉴 이렇게 메뉴 써서 작성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파일을 불러서 하는 것을 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 만들 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뉴 하세요. 그러면 이제 JSP 파일이라고 똑같이 만드시는데 JSP 파일이에요. 똑같이 많은데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쪽에 게시판이니까 뭐 list.jsp라고 쓰지 마시고요. list.jspf라고 쓰세요. jspf 되셨나요? F라고 써서 엔터 치면요 뒤에 JSP가 더 붙을 것 같은데 안 붙고 그냥 list.jspf로 만들어져요. 확장명이 그 뭐라고 썼을 때 맨 뒤에 JSP 타입이면 JSP까지 더 붙여줄 것 같은데 JSPF라는 파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 쓰냐면 이 바디 부분에 쓸 걸 다 만드세요. 그래서 HTML, H1 태그로 이제 게시판에 있습니다. 쓰시고 그 필요 없는 소스를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서 사용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제 소스 일부만 여기서 이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소스에 대한 일부만 가져다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layout.jsp에다가 꺽쇠표시 저희가 include JSP 땡땡 include 페이지는 뭐 list.jsp 해가지고 맨 뒤에 슬래시 붙여줄게요. 단독 태그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위치는 JSPF네요. JSP가 아니라 JSPF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컨트롤 F11 눌러서 서버를 선택하시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이거 지금 플러그 있는데 메뉴에서 이렇게 지금 페이지 디렉티브에 해당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나와버렸네요. 이런 되시겠죠? 이런 UTF-8이고 이렇다. 이거 빼볼까요? F라서 빼버리면 저장할게요. 그 문제 생겼다. 세이브 UTF-8로 저장하자. UTF-8로 저장하자고 시키세요. 지금 UTF-8이 아니었나봐요. 시키시고요. 다시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메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이제 게시판 리스트가 한글 처리가 잘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소스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그 소스 보기를 이용해서 지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끼어 들어간 내용이 이제 이렇게 HTML 없이 잘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시겠죠? 포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해요. 뭐가 문제냐면 그 스타일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쪽소스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메인에다 다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스크립트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크립트는 메인 쪽에다가 메인 쪽에 선언을 해서 사용한다. 쪽소스는 이제 소스를 끼워넣기를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HTML 태그 중에서 바디 부분에 주로 쪽소스를 쓰거나 다른 내용이 많으면 이제 다른 거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여러 군데다 분할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쪽소스라는 것은 한 군데만 쪽소스로 쓰는 거지. 이거는 뭐 스크립트 쪽에 이거는 뭐 바디 쪽에 이건 헤더 쪽에 이건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쓸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짜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자바예요. JSP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변수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막 여기저기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좀 짜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헤더 부분을 꺼내자. 그 다음에 뭐 푸터 헤더 부분을 꺼내자. 바디 부분을 꺼내자. 그리고 이 타이틀 부분을 꺼내자. 이렇게 쓸 수는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려는 거는 사실은 사이트 메시예요. 사이트 메시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을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그에 대한 JSP F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아셔야 돼요. 다른 데 가시면 이렇게도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쓰시면 레이아웃 잡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이제 이렇게 잘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메시 같은 프로그램이나 테일 같은 프로그램을 쓰게 돼요. 테일이 묶다 이런 뜻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업버전돼서 좀 편리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사이트 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트 메시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아요. 전체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사이트 메시라는 걸 사용할 건데요. 사이트 메시는 이제 필터로 동작을 해요. 필터로. 그래서 그 실행된 결과가 나오는 HTML을 잡아다가 걔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용하는 거라서 일단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자르 파일이 필요해요. 놓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놓는 라이브러리를 의미하고요. 전체 레이아웃을 잡는 JSP가 있어요. 그거를 만드시고 그 CRUD 프로그램의 결과에 해당되는 HTML 결과가 다 나와야 돼요. 나오니까 뒤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시겠죠? 뒤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타이틀, 헤드, 바디 태그를 분해를 했다가 다시 자기 이제 그 맞춤에 맞춰서 전체 레이아웃 JSP에 표시된 부분에 각각 조립해서 넣는 것을 의미하세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체 레이아웃을 보통 이제 디폴트가 decorator.jsp.jsp이거든요. 거기에 표시를 해놔야 돼요. 여기는 타이틀이 들어갈 부분, 여기는 헤더가 들어갈 부분, 여기는 바디가 들어갈 부분. 되시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실제적으로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타이틀을 꺼내다가 이 타이틀을 데코레이터 타이틀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헤더 부분에 있는 여기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꺼내다가 여기 헤더에다가 집어넣어요. 헤더에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헤더 부분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바디 부분에 게시판에 리스트를 보여줄 내용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꺼내다가 이거를 조립해서 분해해가지고 꺼내다가 이쪽에 있는 바디에 있는 부분으로 갖다 넣게 돼요. 이렇게 넣어서 조립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사이트 메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원리를 해서 맨 처음에는 분해를 해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조립을 하는 거예요. 단 HTML이 완벽해야 돼요. 이 태그가 중간에 뭐 HTML 태그가 없거나 이런 태그가 중간에 없으면 걔를 찾지를 못해요. 아시겠죠?
주의할 점이 요거 주의할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쓰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별표. 예, 주의할 점. 할 점은 HTML이 완벽해야 된다. 완벽해야 한다. 중간에 소스가 빠지거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주의할 점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주의할 점은 HTML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얘를 분해를 해낼 수 있어요. 아니면 분해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꺼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태그들이 적당하게 정확하게 이제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헤드 부분에 있는 부분은 헤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에 있는 거는 바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부트스트랩을 그 전체 레이아웃에 집어넣을 거예요.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충돌되는 거를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주의할 점은 첫 번째는 HTML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해야 한다. 지금 이제 붙여지는 것에 HTML이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좀 주의할 점은 이게 그 이 라이브러리 웹 라이브러리의 충돌을 조심하셔야 해요. 웹 라이브러리 여기서 쓰는 웹 라이브러리는 부트스트랩 같은 거예요. 웹 라이브러리의 충돌을 조심하셔야 돼요. 충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클릭하면은 만약에 이게 뭔가 확 열리는 거를 만들었는데 또 한 번 클릭하면 확 닫혀요. 그러면은 두 번 선언되면 열렸다가 닫혀서 동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언할 때 그 한쪽에만 선언해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실행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죠. 보셔야 되는데 이제 카페에 한번 가보세요. 카페.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쪽 오른쪽 걸 쫙 닫을 수 있는데 그 한 개 열려져 있는 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오른쪽 탭 닫기가 있어요. 우측 탭 닫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걸 쫙 닫을 수 있어요. 되시겠죠? 그러시고요. 자, 웹장 커뮤니티, 웹장 매니아 이쪽에 들어가시고요.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했습니다. 로그인 하시고요. 여기 검색에다가 사이트 메시라고 써주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은 사이트 메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시고요. 사이트 메시를 이용한 전체 레이아웃 잡기. 여기 보면 이제 요건 소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스가 나와 있는 걸로 이제 원리를 이해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 사이트 메시에 대한 구현에 대한 이 사이트 메시 API 정리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디냐면 사이트 메시를 찾으시고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API 정리라고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게 있으시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근데 소스는 최신 거 보시는 게 좋으세요. 사이트 메시의 최신 사이트 메시를 보셔야 레이아웃이 제대로 잡혀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소스 이게 분석하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게 제일 좋아요. 보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사이트 메시 org.j하고 이제 자라 파일 다운받고 이런 게 쭉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첨부 파일에 그 저희가 전부 다 자라 파일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처음 파일을 이용해서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제일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소스까지 쫙 해서 집어넣어 놨는데, 사이트 메시 검색을 하시고 최근 거 보겠습니다. 최근 거 사이트 메시. 왜냐면 레이아웃 잡은 것 때문에 그런데요. 레이아웃 잡아 사용하신 것 때문에 여기 요거는 스프링이네요. 스프링도 있고 JSP도 있어요. JSP 페이지 처리와 필터와 뭐 사이트 메시 이렇게 나오네요. 사이트 메시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는 그 첨부 파일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PPT네요. PPT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 있어서 돼 있고, 여기 이제 자료는 이쪽에 링크 걸어놨네요. 자료는 링크 걸어놔서 클릭을 해보시면 그 구성 파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요게 지금 최신 거 같아요. 그 최신 건데 2020년 6월 달에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최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레이아웃을 잡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전체 레이아웃을 잡을 거라서 요거는 이제 이 참고 유튜브도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URL은 지금 URL에 해당되는 것은 그 5780번 글이에요. 글. 예. 저희가 목록에 보시면 5000 이런 검색을 했을 때 목록에 보시면 5780번 요거예요. 요거 JSP에서 이렇게 되는 요겁니다. 레이아웃 찾기 됐죠? 이렇게 오시고요. 찾아오시고 이것에 맞춰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첨부 파일로 전부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참고 링크 되어 있는 거, 동영상 링크 되어 있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으세요. 유튜브에서 이제 참고 동영상으로 집어넣었죠. 집어넣어서 이제 링크를 걸어서 할 수 있으니까 연결해 놨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쓸 거냐 이건데요. 먼저 그 자바 라이브러리 해당되는 걸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시고요. 여기 사이트 메시 첨부 파일은 4개인데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 ML이 들어가 있으니까 데이터 저장해 놓은 거예요. 데이터 저장해 놓은 게 여기 이제 몇 개 있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건드려야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건드릴 거는 여러분들 메뉴에 맞게만 잘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거의 없으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데이터베이스 게시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여기에 맞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작업관리자에서 데이터베이스 확인하면서 서비스. 보통 오라클이 돌게 만드신 분도 계시고 안 돌게 만드신 분 계시는데, 오라클 서비스 XA를 시작을 해주시고, TNS 리스너, 저는 이제 그 컴퓨터를 시작하면 중지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번에는 할 거예요. 만들어서 쓸 거예요. 전체 레이아웃도 잡으면서 서블릿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번 주에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서블릿 해서 이제 그 전체 프로그램의 구조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일단은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여기다 그냥 할까요? 여기 만들어진 데다가 챕터 08 필터에다가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처리도 다 돼 있겠다. 그죠? 예. 저희가 필터로 한글 처리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돼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만들기 위해서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먼저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좀 여기다가 그 입혀 가지고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게시판을 쓰려면 라이브러리가 몇 개 필요하죠. 아시겠죠? 라이브러리 몇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 MPP 밑에 웹-RF 밑에 LIB에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DB도 연결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되셨죠?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걸 쓰기 위해서 DB를 몇 개 만들어야 됩니다. JSTL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데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그 웹-RF 밑에 LIB에 이렇게 JSTL 그다음 ODA26.4로 이거를 복사하셔서 지금 만들어진 웹-RF 밑에 LIB에다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게시판을 만들 거라서 되시겠죠?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합니다. 서버는 일단 죽이겠습니다. 서버는 죽여주시고 죽였습니다. 서버는 죽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진행되고 있는 거 서버 죽여서 했고 LIB에다가는 이렇게 그 JSL과 OJDBC 6.4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파일 업로드 선생님 파일 업로드 필요한데요. 그럼 이제 멤버 아래에 보시면 파일 업로드 하는 라이브러리 src 밑에 웹 밑에 웹-RF 밑에 LIB 밑에 보시면 이런 걸 다 모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코스 라이브러리 필요하죠.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 복사 컨트롤C LIB에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데서 썼던 거를 계속 추가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모아서 사용을 하십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게시판부터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게시판을 전부 다 짤 거는 아니고요. 짜져 있는 거 전부 다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프로젝트 만들 때 그 메인 밑에 자바, 웹 밑에 보드. 그래서 여기 보드에 대한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그 프로젝트 0802입니다. 그 0802인데 혹시 없으신 분은 얘기하세요. 그 예전에는 게시판 만들 때 위에 메뉴 없이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게시판 리스트다 뭐 이러면서 계속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위에 메뉴나 카피라이트 이런 거를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크루드를 쓰자니 할 일이 많고 이제 번거로워요. 그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 인크루드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 메시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그런 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으시고요. 이전에 만들어왔던 프로그램을 좀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0802라는 데다가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 있는 보드에 있는 JSP를 왕창 다 복사 하시고 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챕터 8 필터 밑에 웹 app입니다. 웹 app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웹 app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그래서 보드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자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빨간색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바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바는 제 src 메인의 자바 여기를 여시고요. 여기 있는 거를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전부 다 복사 해주시고요. 자바 있는 제 거에 있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챕터 08 밑에 src 메인의 자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거죠.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필터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필터도 들어가 있고 이제 추가돼서 그 우리 작성했던 내용들이 쫙 들어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 그랬는데도 이게 전부 다 빨간색이 안 없어졌는데요. 이게 안 없어진 거는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한 개만 이제 스페이스바나 이런 게 한 개 누르시고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셔야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그 JSP는 지금 오류난 게 아니라 그 실시간으로 얘가 수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난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하시거나 마커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오류난 게 JSP 오류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죠? 예, 얘를 지우시면 돼요. 그냥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이게 오류가 싹 없어지는데 그 오류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실행하면서 오류가 나와요. 아시겠죠? 지웠다고 해서 오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오류가 있는 거였는데 지우면은 이제 오류가 원래대로 있는 걸로 실행이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은 그냥 그 다시 들어가서 실행할 때에 이제 오류가 표시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웠으면 우리가 수정된 상태면은 수정된 상태로 진행해 줍니다. 아시겠죠? 1번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1번 그 라이브러리를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2번 JSP 쪽에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그래서 웹 app 바로 밑에 보드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바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됐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여기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아야 되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사이트 메시를 이용해서 전체 레이아웃을 잡는 거를 진행하겠습니다.